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초역 책은담, 지은이는 홍자성, 엮은이는 유키아코입니다. 홍자성, 명나라 말기의 문인이자 학자, 상인 가문 출신으로 젊어서는 출세와 성공을 좇으며 좌절을 겪고 나이 들어서는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 저술에 몰두했다. 사람이 풀뿌리를 씹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 제목을 딴 책은담은 험한 세상을 견디고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담은 잠언집이다. 냉혹한 현실에 매몰되거나 좌절하여 포기하지 말고 자기 중심을 잡으라고 조언하는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한 인생 지침서로 지금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다. 다음은 들어가는 말입니다. 약 400년 전 중국 명나라 시대의 학자 홍자성이 쓴 책은담은 20세기 이후에 더 주목받으며 널리 읽힌 수신과 처세의 고전이다. 특히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이 인생책으로 곁에 두고 탐독한 것으로 유명하다. 책은담이라는 제목은 사람이 풀뿌리를 씹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질긴 나무 뿌리를 씹듯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내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유교에 뿌리를 두지만 불교와 도교에도 식견을 갖췄던 홍자성은 어느 한 가지 사상을 고집하기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융통성 있게 취했다. 유교는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한편 도교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권한다. 이 두 가지가 현실적인 지혜라면 불교는 우주의 진리와 깨달음의 경지를 논한다. 홍자성이 살았던 명나라 말기에 혼란스럽고 부패한 시대상을 떠올리면 이처럼 유연한 처세가 얼마나 중요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대로 되었다고 기뻐하지 말라. 하늘이 행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스스로 행복을 구하라. 그는 현실이 아무리 부조리해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비관에 빠지지 않는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을 다스리며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모색한다. 책은담은 그 어떤 고전보다도 이 시대에 걸맞은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서다. 또한 어려운 경전이 아니라 짤막한 경구로 이루어진 격언집이기 때문에 동양고전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원전은 전집 225편과 후집 134편을 합하여 총 359편의 글로 이루어졌는데 이 책은 그 중에서 220편을 엄선하여 옮겼다. 다음은 오랜만에 목차를 낭독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 소박하고 우직하게 산다. 고수는 책략을 알아도 쓰지 않는다. 쓰디쓴 충고와 시련을 환영하라. 고든 의지는 담백한 생활에서 나온다. 바쁜 때일수록 유유자적하라. 시대와 사람에 알맞게 처신하라. 권력보다 높은 것이 인덕. 탐욕을 경계하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라. 중년 이후의 삶이 일생을 좌우한다. 꾸미지 않음에서 우러나는 품격.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중하라. 얄팍한 사람이 되지 마라.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고 온화하게 산다. 결국 평범한 것에 답이 있다. 인생이 순탄하기만 바랄 수는 없다.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 빨리 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아웅다웅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어디서든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다면 권력을 좇는 사람의 말로 죽을 때와 병들 때를 늘 생각하라. 인생의 참된 맛. 많이 가질수록 크게 잃는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가 곧 행복이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알게 되는 것.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을 살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너무 한가해도 안 되고 바빠도 안 된다. 지금 내 삶에서 덜어내야 할 것. 마음이 즐거워야 만사가 순조롭다. 내가 먼저 상대를 너그럽게 대한다. 즐김은 과하지 않게, 노력은 모자람 없이.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일로 고민하지 마라.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재능보다 인성이 중요한 이유. 인격을 높이기 위한 조건. 사람이 죽고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배려와 친절이 온기를 만든다. 너무 명확하게 선을 긋지 마라. 꾸중 듣기를 기뻐하라. 집착할수록 기회를 잃는다. 근심도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인격이 높은 사람의 4가지 태도. 인생을 즐길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산다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일어나는 착각. 욕망에 휘둘릴 때는 속세를 멀리하라. 쳇바퀴 같은 일상을 벗어나면 보이는 것들. 의견은 드러내고 재능은 떠벌리지 않는다. 순조로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마라. 잘 나가는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라. 헛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자만하는 순간 무너진다. 오만은 객기일 뿐이다. 기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집과 독선을 경계하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다. 너무 친절하지도 야박하지도 않게. 한 번 유혹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라.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 조심도 지나치면 숨이 막힌다.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킨다. 사소한 흔들림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자기 본심을 알아차리는 법. 남의 말과 자기 힘을 너무 믿지 말라. 남이 나를 속여도 모르는 체 하라. 생각은 깊게 하되 의심이 깊어서는 안 된다. 남 탓이라는 독. 애쓰지 않고 평온해지는 법. 검소함과 인색함은 다르다. 기분이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비범한 척, 고결한 척하는 사람. 타인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말라. 보잘것없는 존재를 향한 연민. 진정 당당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는다. 내 뜻을 지키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3가지. 비방보다 아첨이 더 위험하다. 겸손도 지나치면 비굴하다. 부와 지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잘 생각하라. 한가할 때 정신을 단련하라. 집착하면
즐거움도 괴로움으로 바뀐다. 바쁠 때는 냉정을, 힘들 때는 열정을 지녀라. 부질없는 일에 동요하지 않는다. 욕하든 칭찬하든 내버려 둔다. 사람을 피한다고 마음이 고요해질까? 욕망의 주인이 되라.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물러서고 내어주는 지혜. 3알의 신의로 친구를 사귄다. 한 걸음 양보함으로써 한 걸음 나아간다. 명예와 공을 독차지하지 말라. 가족 간의 대화가 수행보다 낫다. 지나치게 꾸짖거나 강요하지 말라. 예의를 갖추되 비굴해지지 않는다. 계산하지 말고 베풀어라. 조급하거나 인색하거나 옹졸하거나 가족에게는 부드럽게 타일러야 탈이 없다. 신념을 지키되 날카롭게 드러내진 말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유념할 3가지. 잘해주고 고마워하길 기대하지 않는다. 새 친구를 사귀기보다 옛 친구를 소중히 하라. 친구의 잘못에 망설임 없이 충고하라. 돕는 것도 상대에 맞게 해야 한다. 타인의 약점을 들추지 마라. 아무한테나 속마음을 보이지 마라. 섣불리 칭찬하거나 험담하지 않는다. 가족 간에 생색내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면 추함이 따라온다. 변덕과 질투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라. 상벌은 분명하게 하라. 적이 도망갈 길을 남겨두라. 말 한마디로 사람을 구한다. 진실성을 갖고 원만하게 대하라. 느긋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 스스로 진실한 사람은 타인을 신뢰한다. 일과 관계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지 마라. 지위가 높을수록 신경 써야 할 4가지. 불의한 사람을 대하는 법. 관직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 풍족한 때일수록 없이 사는 괴로움을 생각하라. 소신을 지키되 남과 어울릴 줄도 알아야 한다. 남의 허물을 작게, 내 허물은 크게 보라. 고요한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라. 남도 나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라. 돈도 명예도 허상이다.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기를 반복한다면 주관을 갖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다. 남의 말을 덥석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라. 어중간한 사람과는 함께 일하기 어렵다. 형상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라. 티끌과 거품처럼 덧없는 것이 인생. 열정이 가라앉고 난 뒤 길고 짧은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깨달음은 삶 속에 있다. 입장을 바꾸면 달리 보인다. 안달복달할 필요 없다. 속세에 살면서 속세를 초탈하라. 변화를 겪어야만 참모습이 나온다. 만물의 본질은 같으니 근심을 버리면 부러울 것이 없다. 삶 이전과 죽음 이후를 생각하라.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라. 매사에 약간의 여유를 둔다. 조용하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사람. 후회할 일인지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라. 어느 쪽이든 지나치면 득이 되지 않는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한 번 유혹에 빠지면 돌이키기 어렵다. 결코 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 남들처럼 하면 남들보다 뛰어날 수 없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라. 보는 눈이 없어도 경계하라.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생각하라. 자기 과시는 미숙함의 표시일 뿐이다. 현명한 사람이 말을 아끼는 이유. 한가하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권력만 탐내면 벼슬 있는 거지가 된다. 군자가 위선을 떨면 소인배와 다를 바 없다. 즐거운 일도 적당히 하라.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간다. 한 번 잘못하고 평생 후회할 일. 내 뜻을 굽혀 남을 기쁘게 하지 마라.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주변을 두루 살펴라. 토대가 부실한 집은 오래가지 못한다. 도덕과 학문이 일상이 되도록.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이해득실을 따져야 할 때와 잊어야 할 때. 급하게 이루려고 하면 깊이가 얕다. 본질에 이를 때까지 파고들어라. 일을 줄이고 마음을 지킨다. 그만두어야 할 것은 당장 그만둬라. 명성을 버리고 한가로움을 누린다. 환경을 바꿔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생각에 사로잡힌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 마음으로 깨닫는 바가 없다면 다리는 오히려 평범하다. 낮은 곳에 있어 봐야 높은 곳의 위태로움을 안다. 나쁜 친구는 잡초와 같다. 선인과 악인이 따로 있지 않다. 양심과 위선을 알아보는 법.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평생 발전이 없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양면을 지닌 사람. 역경은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다. 이익에 오가는 것이 인정세태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다. 명성을 좇는 자를 주의하라. 각박한 사람이 되지 말자. 어릴 때 단련해야 좋은 그릇이 된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를 때. 맹수보다 사람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다. 세상의 악습에 물들지 말라. 신경 쓸 일이 많은 사람은 불행하다. 일이 잘 풀릴 때 뜻밖의 슬픔이 온다. 비워야 넘치지 않는다. 풍족한 생활 속에 더 큰 불행이 있다. 복을 부르고 화를 피하는 비결. 진짜 오래가는 행복이란. 불행은 피하려고 애쓸수록 쫓아온다. 만족을 모르면 스스로 거지가 된다. 행복은 불행으로, 삶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행복과 불행의 경계는 마음에 달렸다. 기쁨과 슬픔은 하나다. 분에 넘치는 복이나 횡재에 주의하라. 적당한 것이 아름답다. 괴로움은 오직 자신이 만든 것일 뿐. 지금부터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출세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불우한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반면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는 자는 당장은 대접받으며 득이양양한 생활을 할지 몰라도 그것이 결코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한때 불우하고 고독할지언정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해질 일은 피해야 한다. 능수능란한 처세술보다는 소박하고 우직하게 사는 것이 낫고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기보다는 투박하고 순진한 것이 더 낫다. 권세나 이익,
호화로운 생활이나 화려한 치장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청렴하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진정 가장 청렴결백하다. 남을 속이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책략 같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 현명하다. 그러나 이런 권모술수를 잘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실로 가장 현명하다. 귀에 거슬리는 충고와 잔소리를 늘 듣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항상 생긴다면 자신을 단련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와 반대로 입에 발린 말이나 칭찬만을 듣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간다면 인생을 독국물 안에 푹 담그는 꼴이다. 소박한 음식을 먹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대개 청아한 마음을 지닌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가려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상대를 분별하여 행동하라. 선인에게는 관대한 태도로, 악인에게는 엄격한 태도로 대하며 평범한 사람을 대할 때는 관용과 엄격함 두 가지를 아울러 지녀야 한다. 인덕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들꽃과 같아서 저절로 가지를 뻗고 무성히 잎이 돋아 잘 자란다. 업적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화분 속 꽃과 같아서 불현듯 옮겨지거나 버려질지 몰라 불안정하다. 권력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뿌리가 없어서 며칠이면 시들어버리는 꽃병 속의 꽃처럼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욕심이 과해지면 곧은 의지나 신념이 꺾여 나약해지고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무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속세를 초월하여 살았다. 하늘이 행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행복을 구하라. 하늘이 내 몸을 괴롭게 한다면 마음을 편히하여 고통을 줄이라. 하늘이 내가 갈 길을 방해한다면 힘써 노력하여 뚫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늘도 어찌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완성도 높은 문장이란 기발하고 세련된 표현을 담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번 읽어 마음에 스미도록 알맞게 표현할 뿐이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란 보통 사람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따름이다. 산을 오를 때는 가파른 비탈길을 견디고 눈 쌓인 길에서는 위험한 줄 사닥다리를 견뎌야 한다. 험난한 세상과 사람 사이를 평탄하게 건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도망치면 산길에서 가시덤불이나 구덩이에 빠지듯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만다. 중요한 것은 견디는 힘을 키워 참을성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저문 뒤에도 하늘은 석양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추운 계절에도 감귤나무는 열매를 맺고 감미로운 향기를 풍긴다. 사람도 마찬가지니 만년이 되어서도 정신을 더욱 가다듬으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는다. 순식간에 타올랐다 꺼지는 불꽃 같은 인생에서 누가 더 길고 짧은지 다퉈봤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달팽이 뿔 위처럼 좁디 좁은 세상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소란을 떨어봤자 그것이 또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지금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덧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욕심내지 않고 고요하게 지내는 사람은 오래도록
평온한 삶을 즐길 수 있다. 길고 오래가는 맛은 진하고 좋은 술을 마시는 유복한 생활이 아니라 콩죽을 할짝거리는 소박한 생활에서 얻어진다. 결국 화려한 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담백함 속에 진정한 풍미가 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어도 크게 잃는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걱정이 없으니 편히 살아갈 수 있다. 꽃을 화분에 옮겨 심으면 점차 생기를 잃고 새를 새장에 가두면 곧 야생성을 잃는다. 산속에서 꽃이 마음껏 피어나고 새가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본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겨울이 되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보고서야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던 것이 일시적인 영화였음을 깨닫는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 죽어서 관뚜껑 덮을 때가 되어서야 살아서 쌓아올린 재산이나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루하루 후회 없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 자기 나름의 사고방식이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성공해도 뻐기거나 하지 않고 실패해도 끙끙 소가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 살아가든 무슨 일이 닥치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편 자주성과 자립심이 약하여 타인에게 떠넘기고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빠지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화를 낸다. 또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그 성공에 집착한다. 이런 사람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얽매여 옴짝달싹하지 못한다. 새끼줄도 톱처럼 쓰면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낙숫물도 한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 옳은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처럼 끈기 있게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성가신 일에 덜 휘말리고 말수를 줄이면 실수할 일이 줄어든다. 생각을 줄이면 정신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똑똑한 척하는 것을 줄이면 타고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늘리려고만 하는 사람은 온갖 것에 자신을 올감해 옴짝달싹하지 못한다. 살아생전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살면 남들에게 불평불만을 살 일이 없다. 이익을 보고 남보다 앞서 달려들지 않으며 세상을 위하고 사람을 돕는 일에는 남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의 행방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궤도에 오른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궁리한다.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후회하기보다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한다.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이 앞선 세대의 노고에서 온 것이라면 내 자식과 후손들이 누릴 행복은 지금 내가 일상에서 행하는 노력에 달려 있다. 나의 행동이 자자손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매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사업이나 학문으로 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그가 쌓아올린 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면면이 이어지는 법이다.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너무 결벽해서는 안 된다. 온갖 더럽고 때묻은 것들도 받아들일 만한 도량이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좋고 싫음의 감정으로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두루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다.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고 기회를 잃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고집이 세고 집착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인격이 높은 사람의 4가지 태도. 첫째, 곤경에 처해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태연함을 잃지 않는다. 둘째, 술자리에서도 흥에 취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셋째, 권력자 앞에서도 굽신거리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한다. 넷째, 어렵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만나면 연민과 위로의 마음으로 대한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활 그림자를 보고 뱀이라며 화들짝 놀라고 풀숲에 놓인 바위를 보고 웅크린 호랑이로 오인한다. 눈앞의 모든 것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포악한 사람도 내 앞에서는 얌전해지고 시끄러운 개구리 울음소리도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린다. 결국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공명정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다. 반면 자신의 재능을 남 앞에서 자랑하거나 쉽게 드러내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는다. 큰 사업을 일으키거나 눈부신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하잘것없는 욕망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위인의 반열에 들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하여 학식이 높지 않더라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성인의 경지에 오를 것이다. 세상이 놀랄 만한 높은 공적을 세우고도 스스로 뽐내면 그 값어치를 잃는다. 천하에 널리 알려질 큰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면 그 허물이 씻겨 내려간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보다 나쁜 것은 나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며 타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다. 인격을 갈고 닦으려면 나무나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구름이나 물처럼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라. 그러나 남에게 잘못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받은 은혜는 잊지 마라. 그러나 남에게 품은 원망은 잊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받았음에도 타인을 위해 어떤 좋은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단 하루도 제대로 살지 않은 것과 같다. 뜻은 높아야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선 안 되고 사고는 주의 깊고 치밀해야 하나 자잘한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취향은 맑고 담백해야 하지만 몸이 건조해서는 안 되고 신념은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만 너무 완고해서도 안 된다. 상대가 나를 속이는 것을 알아도 짐짓 모르는 척하라.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더라도 얼굴색 하나 바꾸지 말고 태연하게 대하라. 남을 해쳐서는 안 되지만 남에게 해코지 당하지는 않도록 경계하라. 이는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을 깨우치는 말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을지언정 남이 나를 속일 거라고 넘겨짚지 말라. 이는 지나치게 앞을 내다보려는 사람을
훈계하는 말이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은 모든 경험이 자신을 단련하는 약이 된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된다. 반성하고 배우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니 두 사람의 인생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생긴다. 쥐를 위해 밥을 남기고 나방을 가엾이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 옛사람들의 이 같은 배려심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 이런 따스한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라도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다를 바 없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고 남을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며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 자기 뜻을 확고하게 세우고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자손을 위해 복을 지을 수 있다. 나를 모함하고 헐뜯는 사람은 신경 쓸 것 없다. 그런 사람은 햇빛을 가리는 조각구름과 같으니 시간이 지나면 구름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듯 진실이 밝혀지고 오명을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아첨하고 야합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마치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과 같아서 오래 맞으면 얼떨결에 감기에 걸리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망친다. 바쁠 때 초조해지거나 동요하지 않으려면 한가할 때 철저히 정신을 단련해야 한다. 죽음을 맞이하여 당혹스럽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도시의 떠들썩함에서 벗어난 숲은 고즈넉하게 지내기 좋은 장소지만 일단 집을 짓고 살림살이에 집착하게 되면 번잡한 도시에서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글과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우아하고 고상한 취미지만 일단 빠져들어 여기저기 다니며 작품을 사 모으게 되면 장사꾼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마음이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속세도 낙원이 되지만 반대로 무언가에 집착하면 즐거움도 돌연 괴로움으로 바뀐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맛본 사람은 세상 일이나 사람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어도 신경 쓰지 않으며 눈뜨고 보는 것조차 귀찮아진다. 인정의 냉혹함과 따스함을 다 겪어본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욕하든 칭찬하든 내버려 두고 그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좁은 샛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양보한다. 서로 앞서가려고 다투면 길은 더욱더 좁아질 뿐이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있게 나누어 준다. 이것이 세상을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이다. 명예와 공로를 홀로 차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돕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어야 원망을 듣거나 질투를 사지 않는다. 실패와 오명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일부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인격을 갈고 닦아 높일 수 있다. 가족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화를 내는 것도 잠자코 못 본 척하는 것도 좋지 않다.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돌려 말하거나 다른 일에 빗대어 은근히 타이르고 그럼에도 즉시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날 다시 일러 주어야 한다. 마치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듯이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기 잘못을 깨우치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원만한 가정을 일구는 비결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유념할 3가지. 첫째, 남의 사소한 잘못을 나무라지 않는다. 둘째, 남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들추어내지 않는다. 셋째, 남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거금을 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가 하면 밥 한 끼 대접했을 뿐인데 평생 은인이 되기도 한다. 배려도 도가 지나치면 도리어 반감을 사고 모질게 대해도 때로는 그것을 고마워한다. 결국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도 원망이 되어버린다. 악당이나 적을 제거할 때는 그들이 도망갈 길을 한 가닥 남겨둬야 한다. 만일 도주로가 막힌 상태에서 궁지에 몰리면 적은 반드시 필사의 각오로 반격할 것이다. 온몸으로 공격해 오는 자는 강함으로 틀림없이 이쪽에도 희생이 발생한다. 생활에 여유가 없어 돈이나 물건으로 도울 수 없더라도 말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고민하는 사람이나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현명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 그들을 고민과 고통에서 건질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선행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작게 시작하여 점차 후해지는 것이 좋다. 처음에 후했다가 나중에 줄어들면 사람들은 앞서 받은 것을 까맣게 잊고 불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남 앞에 위험을 보일 때도 처음에 엄하게 했다가 서서히 너그러워지는 것이 좋다. 먼저 느슨했다가 나중에 엄해지면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며 원망을 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면서 세태에 영합하려고만 해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혼자만 고고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남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로부터 미움받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남들 비위만 맞춰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 나쁜 점만 꾸짖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가 불쾌해하지 않으며 내 말을 귀담아 듣게 된다. 반면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반성할 때는 잘한 일 가운데서도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구태여 찾아내는 엄격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인격도 한 단계 높아진다. 사람이 처한 상황은 각양각색이라 많이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는 법인데 어떻게 나만 반드시 가지기를 바라는가? 내 마음속에도 도리에 맞는 것과 어긋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남들이 다 도리에 맞기를 기대하는가? 타인에 대한 나쁜 평판을 듣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책략은 아닌지 직접 확인한 후에 판단하라.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듣더라도 그것을 고지곧대로 믿고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간사한 사람이 자신을 잘 보이려고 꾸민 것은 아닌지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라. 산천과 대지도 언젠가 티끌로 부서지는데 하물며 티끌 속의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어떻겠는가? 피와 살로 된 인간의 육체조차 물거품으로 사라지는데 거품의 거품과도 같은 명예나 지위, 재산은 어떻겠는가? 그러나 이는 상당한 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닫기 어렵다. 바다에 높은 파도가 거칠게 몰아쳐도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뭇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두려워 몸을 떤다. 술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불같이 화내도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신경 쓰지 않는데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쾌감을 느낀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마음은 거기서 빠져나와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사에 완벽하기보다 약간의 여유를 남겨두어야 한다. 능력을 발휘할 때도 이익을 추구할 때도 다소 부족한 정도가 안성맞춤이다. 그러면 안팎으로 근심을 불러들일 일이 없다. 너무 활동적인 사람은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나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안정감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고요함만 즐기는 사람은 불 꺼진 재나 고목처럼 생기를 잃는다. 멈춰있는 구름 사이에 새가 날고 조용한 물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정과 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배부른 뒤에는 음식 맛의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없고 잠자리를 갖고 난 뒤에는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일이 끝난 뒤 후회할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 결정한다면 행동에 실수나 잘못이 없을 것이다. 욕망에 관계된 일은 비록 가벼이 즐길 수 있는 것일지라도 안이하게 손대서는 안 된다. 일단 한 번 맛을 알아버리면 그것에 빠져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할 때는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결코 꽁무니를 빼서는 안 된다. 한 번 거기서 도망치면 점차 도리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도 그 뜻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자의 노예가 될 따름이다. 관직에 올라 민중을 아끼고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저 월급 도둑에 불과하다.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론만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혀끝에 머무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일으켜 이익만 쫓고 세상과 남들을 위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도태되고 만다. 10마디 말 중에 9마디가 옳아도 반드시 명석하다는 칭찬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단 한마디만 잘못해도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진다. 10가지 전략을 세우고 전부 성공해도 반드시 그 공을 인정받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헐뜯는 소리가 빗발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서툰 척할지언정 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맛있는 음식도 과식하면 배탈이 나서 몸을 망친다. 적당히 먹으면 건강을 해칠 일이 없다. 놀이나 즐거움도 지나치게 몰두하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진다. 적당히 하면 후회할 일이 없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속이거나 숨기지 않는다. 시리에 빠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일을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풀숲에 숨어 열매를 맺는 오이처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번듯하게 결실을 맺는다. 나쁜 일을 저질러도 손해를 입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악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성과는 초봄 풀밭에 쌓인 눈처럼 돌연 사라지게 된다.
어떤 일을 논할 때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득실을 살펴야 하고, 이 일을 실행에 옮길 때는 이해득실을 전부 잊고 일에 몰두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는 그 정수를 느낄 때까지 파고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겉핥기식 이해에 그친다. 사물을 관찰할 때는 그것과 혼연일체가 될 때까지 해라. 그래야만 표면적인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무언가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들면 결심한 그 순간 단호히 멈춰라. 고민하거나 조만간 그만두겠다며 뭉구적거리면 시기를 놓치고 평생 그만두지 못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나운 말도 길들여 탈 수 있고, 다루기 힘든 쇠도 주물 틀에 넣어 형태를 잡을 수 있다. 문제는 의욕 없이 매일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자는 일생토록 발전이 없다. 학자 백사가 말하기를, 사람으로 태어나 병이 많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평생 마음의 병, 즉 고뇌가 없는 것이 오히려 근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실로 정곡을 찌른 말이다.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약이다. 역경을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일이 수월하게 흘러갈 때는 눈앞의 모든 것이 나를 망치는 칼이다. 상황에 안심하고 노력과 단련을 게을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성장이 멈춘다. 저들이 아쉬울 때는 뻔질거리게 찾아오다가도 배가 부르면 떠나간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부지런히 들락거리다가도 망하면 돌아보지도 않는다. 인간은 이해타산적인 존재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의 상식이다. 일이 적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5만 가지를 신경 쓰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일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고, 마음이 평온해 본 사람만이 헛된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불행한지 안다. 보름달도 때가 되면 기울고, 물도 가득 차면 넘친다. 높은 명예나 막대한 재산도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은 채우기보다 비우려 하고,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항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을 불러오는 비결이다. 불행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늘 배려심으로 대하는 것만이 불행을 피하는 비결이다. 행복과 불행의 경계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부처가 말하길, 이익과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곳이 불구덩이요,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히면 그곳이 고통의 바다다. 욕망을 다스리면 타오르던 불꽃도 시원한 연못이 되고, 집착을 끊어내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세상은 더럽지 않고 괴로운 일만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이다. 지금까지 초역 책은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첫머리에 책은담이라는 제목의 뜻풀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풀뿌리를 씹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삶의 고통을 인내로 견딜 때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승화한다는 뜻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면 불만과 우울과 원망만 남습니다. 그런데 나를 단련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입에 쓴 약을 열심히 먹으면 나는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제가 배우는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는 명상을 할 때마다 먼저 큰 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대범하고 강인하고 여유롭고 현명한 큰 나.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아도 미래의 그런 나를 향해 나아갈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 멋진 큰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한 후에 그 모습을 지금 내 가슴에 담고 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마치 내가 벌써 그렇게 큰 사람이 된 것처럼 가정하고 그 바탕에서 살아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 초역 책은담의 주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각자 옳다고 믿는 바를 토대로 살아갑니다. 도둑은 큰 도둑질을 성공하면 기뻐하고 뿌듯해합니다. 사기꾼은 어떻게 하면 크게 한탕 사기를 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며 그것에 성공하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처럼 저급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과 타인과 이 세상에 해로움을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범죄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자주 만지면 손이 시커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과 반응입니다. 사회와 환경과 부모의 책임보다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 훨씬 더 큰 법입니다. 이 점을 직시하면 다음부터는 자기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인류 전체가 암묵적으로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범죄자들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죠. 책은담의 저자가 말하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들 중에 제 마음에 와닿은 것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철새들이 계절을 따라 고향과 서식지를 오가듯이 연어가 때가 되면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자신이 태어난 냇가를 찾아가듯이 인간은 자기 마음에 대해서 탐구하고 개선하고 진화시킬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길에 들어서지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탐사하고 개척했지만 아직 인류에게는 세 가지 미지의 영역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가 우주, 두 번째가 바다, 세 번째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광범위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도 인간다운 삶이 시작하죠. 마음을 다루고, 마음을 개선하고, 마음을 알고, 나의 진짜 마음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과 마음 경영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과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유롭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일수록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우연입니다. 어릴 때 그저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가 되죠. 성인이 된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나의 인간관계를 우연에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깨어날수록 인간은 자신과 뜻과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동지로서의 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친구는 살면서 한두 명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배움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거의 언제나 본능만으로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등동물로 갈수록 아주 조금씩 배움이 필요하죠. 사자는 어미로부터 사냥 방법을 배우고 돌고래는 부모로부터 바다의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교육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교육과 경험에 의해 빚어지는 작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외부의 자극에 나의 선택과 반응이 합쳐져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합니다. 이는 마치 요리와 같아서 뛰어난 요리사가 보잘것없는 재료로도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뛰어난 요리사는 재료를 탓하지 않고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작품을 만들죠. 인생이라는 부엌에서 내 삶을 어떤 요리로 만들어낼 것인가는 요리사인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고 더 탁월하고 고결한 정신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삶의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언제나 인간다운 인간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